인터넷, 그 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세안법들이 다 잘못됐어요. 에? 그건 좋은 세안법이 아니에요. 왜요? 오늘 그거 알아봅시다.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야, 주무시고 계셨어요? 뭐 촬영해요? 네. 웃고 계세요, 원장님. 연기 연습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네? 요즘에 이렇게 세안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원장님은 이 세안법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좀 일어나세요 좀! 네, 세안을 좀 해야겠어요. 네, 잠 깼어요. 그 세안할 때 아침에 물로만 세안하면 안 된다, 된다, 뜨거운 물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차가운 물로 마무리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선크림 같은 거 발랐을 때는 폼클렌징으로만 씻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되게 다양한 세안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피부가 좋아지는 세안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인터넷, 그 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세안법들이 다 잘못됐어요. 에? 왜요? 오늘 그거 알아봅시다. 일단 세안이 뭐고 세안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하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외출하고 집에 들어가면 손 씻어야 되죠. 네. 왜 씻어야 돼요? 손이 더러우니까. 그렇죠. 더러우니까 씻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거 안에는 세균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많겠죠. 네. 세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피부를 지키고 있는 각질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맨 바깥쪽 층을 각질층이라고 그래요. 네. 이 각질층은 피부 표면뿐만 아니라 피부 안쪽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면 만약에 세안을 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보초병이 사라진 거니까 위험한 거겠죠? 위험한 거겠죠. 그러면 더 노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피부를 보호해주는 각질층은 보존을 해주고, 그리고 노폐물과 미생물 그리고 각종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는 거를 가장 좋은 세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피부의 상태,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각질층의 두께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이 다 다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가장 좋은 세안법이 나한테 해당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세안법이라고 인터넷에 많이들 있는데 그게 결국 나한테 맞지 않으면 그건 좋은 세안법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몸에 좋은 인삼을 먹고 아무리 내가 몸에 좋은 홍삼을 먹어도 내 몸에 열이 많고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라면은 그걸 먹는다고 한들 그게 좋겠어요? 안 좋겠죠. 똑같아요, 세안법도. 포인트가 그거네요. 우리 피부들의 상태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아, 그래서 처음에 모든 세안법이 다 틀렸다라고 말씀해 주셨구나. 네, 맞아요. 보편적으로는 다 해당이 될 수는 있지만 나한테 안 맞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맞네요. 좋은 세안법인지 혹은 이런 거 좀 피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많이들 헷갈리고 또 많이들 들어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속설이 될 수도 있고 상식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자주 세안해야 좋다, 자주 세안하면 안 좋다. 자주 세안하면 안 좋죠. 우리가 가장 피부 바깥층에 있는 각질층이 자주 세안을 해주면 어쨌든 물리적 자극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유분기를 같이 씻어내려 가다 보면은 각질층이 같이 닦여져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막이 없어지니까 외부로부터 침입도 받을 수가 있고 속 건조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속에 있는 수분들이 증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에는 보습감도 좋지가 않을 수가 있고 더 건조해지고 염증 같은 이런 외부 균이 좀 침입할 수도 있는 거죠. 자주 하면 안 좋아요. 아침에는 물로만 세안해라, 네. 혹은 그러면 안 된다. 전 둘 다 맞아요. 아침에 물 세안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폼클렌징 세안을 해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면 어떻게 판단하냐면 대부분 세안을 할 때 나한테 맞는 세안법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에 염증이 있는지, 내 피부가 트러블이 있는지, 혹은 내 피부가 너무 예민해, 이런 걸 아는 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피부에 염증이 많이 깔려 있고 피부가 그 염증으로 인해서 건조한 피부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미 방어 장벽이 망가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노폐물이 밤 사이에 조금 쌓인다고 해도 내가 폼 클렌징 세안을 해버리면은 이걸 한 번 더 날려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더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거울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벽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노폐물을 없앨 것인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미 여드름도 많고 트러블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내가 물세안만 해주고 보습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오히려 더 득이다. 그렇죠. 이게 득과 실을 잘 따져봐야 돼요. 네. 그러면 뭐 염증이나 트러블, 여드름이 많지 않은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폼클렌징 세안을 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어떤 관점에서요? 폼클렌징 세안을 하는 이유는 피부의 바깥쪽에 있는 그런 노폐물들을 씻어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노폐물들이 자는 사이에도 많지는 않지만 좀 낀단 말이죠. 네. 예, 그리고 이불이나 이런 먼지들도 있고, 그러면 그 노폐물들이 쌓이고 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잘 청결하게 해주지 않으면 모공이 막히면서 여기가 트러블이 다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폼클렌징 세안을 해주시고, 내 피부가 너무 약한 상태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또 트러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보습을 해주자. 예, 그래서 물 세안만 해주자. 그래서 이견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설명 드릴 때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저도 피부 상태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 확실히 피부가 되게 민감하고 예민할 때는 세정하면 깨끗해진 느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피부가 더 예민해져 있고 앞으로 트러블 생길 때가 많았어요. 폼 세안을 해버리면은 그런 민감성 피부한테는 쉴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차라리 보습을 해주고 얘네들을 좀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쉴 시간을 안 주게 하니까 그런 피부는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자기가 조금 체크를 해보면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럼요. 이게 왜냐하면 개개인마다 피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보편적으로는 대부분 한 90%는 아침에 폼 세안을 하는 게 맞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피부라면 조심을 하자.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듣던 얘기인데, 세안을 할 때 일단은 뜨거운 물로 얼굴을 이렇게 막 적시면서 뜨겁게 하면 이제 모공이 열릴 거고, 그렇게 해서 씻으면 노폐물이 나갈 건데, 그리고 나서 찬물로 마무리를 딱 해줘야 모공이 착 조인다. 아, 저희 큰 누나가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학생 때. 그래서 맨날 뜨거운 물로 했다가 찬물로 막 세안하고 하더라고요. 모공이 막 좁아진다면서. 왠지 기분에 그런 거 같거든요. 찬물로 딱 하면 근데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뜨거운 물로 세안을 보통 하잖아요. 모공을 열리게 하려면요, 적어도 5분 정도는 해야 돼요. 잠깐 뭐 30초 해가지고 모공이 확 열리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팀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5분, 10분 정도 쐬고 있으면 모공이 많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뜨거운 물을 한다고 해도 모공이 그렇게까지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뜨거운 물을 하게 되면 혈관들이 확장이 되면서 약간 붉어지잖아요. 붉어지고 그 상태에서 찬물로 또 한번 세안을 하게 되면은 그 붉음증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조가 오히려 유발될 수가 있어요. 우와. 그래서 더 최악인 거죠. 아 나 이거 당한 거 같아. 저는 어렸을 때 막 누나가 막 하길래 좀 따라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안 했지. 그래서 오히려 살았다. 그래서 살았다. 저는 살았다. 누나는 모공이 넓어졌다. 네. 그거는요? 찬물로 하면 모공이 줄어든다. 찬물로 하면은 모공 수축에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피부 탄력도가 딱 정해져 있어, 사람마다. 한계가 있는 거죠. 미미하다. 그쵸, 미미하다. 모공이 넓은 사람 아무리 뭐 찬물, 막 얼음 막 해도 조금은 좁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피부가 좀 수축을 하고 모공에 있는 털들이 있잖아요. 털이 달려있는 구멍이 모공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찬 기운을 쐬주면 우리 추우면 막 오두루 떨리잖아요. 그럼 수축이 돼요. 약간 수축되는 정도는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미하다. 선크림 같은 거 중에서 되게 가벼운 제형들은 바르고 홈클렌징으로 그냥 지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크림 안에는 세척이 잘 안 되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이제 선크림 자체가 세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크림은 웬만해서는 이중 세안을 해주자. 그걸 아무리 내가 뽀드득 힘을 준다고 해도 안 되는 영역이에요. 영역이 있어요. 이중 세안은 뭐냐면 처음에 세안을 할 때는 기름 세안을 해준다. 기름 세안을 해주면 피부 밖에 있는 노폐물, 기름 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선크림에 있는 잘 안 녹는 성분들이 잘 세척이 돼요. 그래서 그 클렌징 오일 같은 거나 클렌징 밤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기름 세안을 해주고 미온수로 이렇게 세안을 해주시고, 근데 2차 세안은 약간 수성 세안이에요. 수성 세안은 일반적으로 우리 약산성 클렌징 폼 이런 거 있잖아요. 클렌징 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에 세안을 해주시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 선크림을 많이 바른 날, 내가 외출을 좀 오랫동안 해가지고 선크림을 자주 바른 날, 그럴 때는 이중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로만 씻었을 때는 항상 선크림이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었겠네요. 뭐 이제 또 지나다 보면은 또 피부가 재생되고 탈락이 되면서 좋아졌겠지만, 근데 뭐 크게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긴 해요, 사실. 그러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이상하게 선크림만 바르면 트러블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분들은 세안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이게 어쨌든 나한테 문제가 안 생기면 사실 나한테는 괜찮은 거네요. 맞아요. 피부 타입이 사실 16가지나 있어요. 근데 그 타입이 또 사람마다 또 개개마다 얼마나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지만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뿌려지는 게 도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기도 하네요. 나한테 맞지 않는 거. 맞아요.
일반적으로 딱 한 얘기를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할 수가 있으니까. 네. 클렌징 디바이스? 올리브 뭐 이런 데 가보면 브러쉬 같은 것도 있고 무슨 플라스틱 같은 도구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던데 그거를 사용하는 세안법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큰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 근데 대부분의 디바이스들이 물리적인 자극을 주면서 모공 안쪽을 좀 청소를 해주는 건데 물론 기계를 이용을 해서 세안을 하면 도움은 돼요. 치실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뭐예요? 그리고 우리 치아에 치실 대신에 이거 쓰고 이것도 뭐야? 원장님한테 좋은 거 쓰네? 진짜? 근데 이제 물리적인 자극을 주잖아요. 그럼 피부에 당연히 자극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 피부가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들 꼭 있거든요. 근데 디바이스들 자체가 조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저는 그런 디바이스를 써도 큰 문제가 없어. 이것도 개인차가 있네요. 그럼요. 그래서 당연히 세안은 깨끗하게 더 잘 될 거예요. 네. 근데 해보고 뭐 트러블이 생기거나 뭐 붉게 올라오거나 간지럽거나 이런 분들은 또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치과 저런 네. 것도 저는 괜찮아요. 네. 저는 막 쓰는데 큰 불편함이 없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근데 내가 뭐 잇몸 피가 너무 많이 나거나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쓰면 안 되죠. 아무리 좋다고 한들. 좀 그런 걸 주체적으로 또 체크해보고 아니면 선생님 만나서 상담해보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아, 그럼요. 원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세안법은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아 그래도 좀 스탠다드하게 표준적으로 요 정도를 지켜주면 좀 좋다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 네네네. 미지근함. 미지근해야지. 인생도 미지근해야 되고 사람도 미지근해야 되고 그래야지 융화가 잘 되잖아요.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니라 뭔가 좀 잘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미온수. 그러니까 미온수 자체는 우리 피부에 크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따뜻한 것들도 있어서 혈액순환도 좀 도와주고 체온에 가장 적합한 미온수잖아요. 미지근한 온도가.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가장 잘 맞다. 아 미지근하다는 정의가 나랑 온도가 비슷해야 그렇게 느끼는 거구나. 그럼요. 나랑 이제 궁합이 잘 맞는 그런 느낌. 세안 시간은 보통 치과에서 양치하는 시간 3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1단계 이중세안 이렇게 하잖아요. 1단계 각 단계에서 시간을 한 1분 정도 보시면 돼요. 1분? 네. 예를 들면은 전 오늘 뭘 좀 발랐거든요. 클렌징 오일을 이중세안을 해야 돼요. 클렌징 오일을 이렇게 문지르는 시간 빼고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제 도포를 해서 마사지를 해주는 시간이 한 40초에서 60초. 그 정도 해주시면 되고 이제 헹궈내시는 거는 좀 오랫동안 해주시고. 근데 1분이라고 했는데 왜 40초예요? 40초에서 지금 60초 정도. 3분 양치해도 2분 30초 양치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개인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헹구는 거는 되게 충분히 헹구는 거는 좀 충분하게 헹궈 주세요. 네. 단순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학구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요. 내 피부가 트러블이 있냐, 내 피부가 염증이 있냐, 없냐로 일단 구분을 할게요. 만약에 내 피부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세안제를 바꾸던지 뭐 해도 큰 자극점이 없어. 그러면 사실 어떤 세안제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성향에 맞게 내 피부가 큰 자극점이 없으면은 나는 뽀득뽀득하게 정말 세정이 잘 되는 거를 원한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알칼리 세안제 쓰셔도 돼. 중성 세안제도 괜찮고. 나만 괜찮으면. 나만 괜찮으면. 네. 근데 그런 세안제를 썼을 때 세정은 너무 잘 되는데 세안을 하고 난 뒤에 너무 건조하다. 건조함이 확 와닿는다. 그거는 피부 각질층 뿐만 아니라 피부 바깥에 있는 유막이 같이 날아간 거기 때문에 그 세안제는 좀 강하다. 그런 건조함이 느껴질 때는 약산성 세안제를 쓰시면 돼요. pH 4.5에서 5.5 정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약산성 세안제를 쓰셔라. 그런 분들은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건조하면은 약산성으로 쓰고 안 건조하면은 그거 내가 성향에 맞게 쓰면 되니까. 자, 이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 문제예요. 내 피부가 여드름도 있고 트러블도 있고 막 민감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빨래비누로 세안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빨래비누는 정말 강한 알칼리거든요. 그거 세안하면요, 안 그래도 피부가 장벽이 없어가지고 죽겠는데 이거 한 번 더 날리니까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절대 알칼리 세안제 쓰시면 안 되겠죠.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약산성 세안제를 반드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약산성 세안제를 썼는데도 너무 건조하고 피부가 진짜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효소 세안제라는 게 있어요. 효소 세안제. 네, 검색해보면 나와요. 저 제품 이제 안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또 그러면 안 되니까. 효소 세안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대부분의 효소 세안제는 약산성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민감한 피부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회복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효소 세안제를 추천드려요.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한 요 정도.
특히 여성분들의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여성분들 화장 잘 안 지워지잖아요. 네. 아 이거 정말 입이 근질근질하긴 한데 정말 좋은 클렌징 밤이 있거든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아 일단 줘봐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써보시고 내가 화장이 정말 깨끗하게 잘 지워지는 클렌징 밤이나 네. 아니면 클렌징 크림이나 클렌징 오일 같은 거를 여러 제품을 한번 써보세요. 또 그것도 궁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제품을 써보고 10초, 20초 문질렀는데 너무 잘 닦이는 거예요. 네. 그런 제품을 쓰세요. 이것도 누가 좋더라 해가지고 써봤자 여러분들한테 안 맞으면 이건 안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막 고가의 제품을 타실 필요도 없고 나한테 일단 잘 맞는 제품을 중간중간에 한번 찾아보자.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추천드리고, 그리고 화장을 지우실 때는요 대충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분들은 1분 지켜주세요. 남성분들 40초 괜찮아요. 여성분들은 화장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마스카라도 하고 네.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많이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너무 빡빡 문지르지 마시고 그냥 동글동글하게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주름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폼 클렌징 세안을 하실 때 충분하게 거품을 많이 내주세요. 물을 조금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 10초, 15초 하면은 거품 되게 많이 나거든요. 부드럽게 마사지만 해주세요. 저는 막 클렌징 그 제형 자체를 얼굴에다 놓고 그냥 아예 비벼버리는데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게 왜 안 좋아요 별로? 그 거품 자체가 모공에 원래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바르면 거품이 안 나잖아요. 그냥 표면만 이렇게 닦는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제주도 가면 왜 현무암 같은 돌 네, 네, 있잖아요. 네. 거기 안에 막 여러 가지 막 찌꺼기들이 꼈어. 네. 근데 그냥 겉에만 이렇게 닦는 거 하고 거품 같은 게 충분하게 나와서 거기를 한번 들어가서 씻겨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헹굴 때는 최대한 문질리지는 마세요. 그냥 이제 물을 그냥 뿌려준다 한번.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세숫대야 이렇게 해가지고 확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피부가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물로 헹궈 주실 때는 아래에서 위로 이제 마사지 해주듯이 올려주시면 최대한 물리적 자극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헹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클렌징 오일이나 폼 클렌징 세안을 하실 때 마사지는 많이 해줬거든요. 그럴 때는 마사지가 왜 필요하냐면 어느 정도 압이 들어가서 모공 안쪽까지 흡수가 되라고 마사지를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고, 헹궈낼 때는요 물 입자는 굉장히 작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모공 안쪽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물로 마사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부드럽게만 해주세요. 너무 세게만 안 하시는 거. 오히려 물리적인 자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 그러니까 너무 세게만 마사지 하듯이 하지 말자. 부드럽게만 해주시자. 1차 세안, 2차 세안 했잖아요. 네. 보통 토너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히알루론산 토너를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토너의 용도는 원래 남은 이제 잔여물들을 닦아내기 위한 그런 건데, 보습도 되고 그리고 세척도 되고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서 토너를 좀 추천드리고. 2번요. 2번? 어떻게 해요? 아침 저녁. 아침 저녁? 네. 예전에 막 세안 엄청 많이 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한 달, 2달, 6개월, 1년 되잖아요. 그럼 피부가 허옇게 떠요. 각질도 생기고 건조해지고 허옇게 뜨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아요. 2번은 딱 적당해요. 그 2번은 왜 좋아요? 일단 아침에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하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 저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냥 활동을 하면서 이제 생긴 노폐물을 한번 이제 청소를 해주는 거죠. 하루에 2번 정도? 네. 그럼 자주 하면은 어쨌든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이 더 많다 이거죠? 그것도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한 뭐 2번에서 3번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너무 자주 그 이상 하는 거는 좀 피부에 오히려 역효과가 생긴다. 더 건조해질 수 있다. 아 이거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끔 보면 소위 개기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번들거림이 자꾸 생기니까 계속 무한으로 씻는 친구 제 학교 다닐 때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들 나중에 허옇게 될걸요? 맞죠? 그럼 번들거린다고 해서 또 너무 계속 씻을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판단하면 좋아요? 너무 번들거림이 심하면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이 있어요. 피지를 조절을 해주는 그런 약물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낫고, 번들거리는 것 자체가 어쨌든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인데 그걸 계속 걷어내 버리면 피부가 오히려 건조해지고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는 건 진짜 좋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세안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피부가 민감한지, 그리고 내 피부가 지금 염증이 있고 트러블이 많은지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내 피부가 어떤 형태인지를 파악을 한 뒤에 나한테 잘 맞는 세안제를 찾으셔가지고 열심히 하루에 2번씩 미온수로
깨끗하게 세안을 해주시면은 여러분의 피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는요 가장 좋은 화장품은 없어요. 아무리 고가의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한테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잘 맞는 화장품을 사용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보습 효과라든지 그 화장품들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그 제품이 장기간 사용했을 때 큰 문제가 없으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화장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화장품과 잘 맞는 세안제와 그리고 잘 맞는 세안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세안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